그럼 특집 두 번째 날 도움 주실 분으로는요. 조기준 MBN골드 매니저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주주 물량 회피 물량이 끝나고 내일 배당락도 끝나잖아요. 그래서 내일 아마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좀 저점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전략이 있던데 좀 유효합니까? 네, 유효합니다. 오늘 샀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오늘요? 네. 뭐 지금 하락을 했는데 이제 대주주 물량권 배당락 이제 다 왔고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내년에 이제 뭐 거의 이제 끝났다 그러면 오늘 이벤트는 다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뭐 산타랠리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산타랠리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를 산타랠리 그 전에 산타랠리가 네. 아니라 뭐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이때부터 내년 초까지를 산타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산타랠리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화장품주 여행주가 상승을 했고 또 인플레 안정화되고 물가 안정화 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에서도 오늘은 근데 사실 상승 종목의 태반이 화장품주가 도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가 도배를 했는데 이제 내년 섹터는 잘 찾아야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오늘도 이제 어제랑 해서 2조 전억 개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저는 이제 3조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개인 간 합이 이제 가족합산이 없어지면서 아마 한 뭐 5천억 정도에서 1조는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다음 악재가 3대 악재가 가장 우리나라를 짓눌렀던 전쟁과 인플레이션과 코로나 악재가 이제 거의 마무리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새로운 이제 그런 악재들은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대북에서 북한에서 이제 드론을 자꾸 띄우면서 이제 남북 간에 있던 어떤 긴장 고조의 어떤 악재는 있겠지만은 그런 악재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하락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큰 새로운 정부가 2년 차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2년 차에 이제 정책 테마들이 또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주뿐만 아니라 또 리오프닝 관련 주들은 계속적으로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의 상승 시도 속에서도 눈에 띄는 섹터들이 있었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주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소비주가 연일 강세입니다. 중국이 전면적으로 리오프닝 조치를 발표했죠. 들썩이는 리오프닝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또 말씀하셨던 드론 관련주 오늘장 급등했는데요.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 이슈인지 지금 잡아도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죠. 마지막은 정부가 2018년부터 추진해온 이 수소 전기열차 시험 차량 개발에 성공했다는 이슈를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최근에 흐름이 좋은 중국 소비주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국이 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 기간을 폐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리오프닝 절차가 완성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제 리오프닝주들이 본격적으로 더욱더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까요? 근데 리오프닝 테마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어디까지 뭐 지금 현재 오늘 뜬 것처럼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LCC가 최근에 강했고요. 맞아요. 사실은 뭐 화장품주들이 강했지만 대형 화장품 아모레라든가 코스맥스라든가 콜마든가 대형 화장품들은 이미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이제 지금 오늘은 이제 피크 피날레를 뭐 소형, 중소형 화장품들이 피날레를 쳤다고 하지만은 이제 추세적으로는 이제 소형주 화장품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하기보다는 대형 화장품주들은 추세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행사들은 또 이제 아직까지 오늘 이제 여행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라든가 뭐 이런 쪽은 아직까지 이제 상승 랠리를 시작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다른 미디어가라든가 또 그다음에 미용이라든가 저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핫하게 생각되는 게 미용 관련 주도 있고 또 의외로 또 의류 관련 주도 또 이제 아직까지 상승 안 한 종목도 있습니다. 물론 FNF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떴지만은 중소형 의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승 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찾아본다면 유망 섹터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이 이제 시작인데 물론 이제 한국 화장품이나 상한가 친 종목을 추격 매수보다는 다른 종목을 찾아야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실적이 따라오는 종목을 찾아야지 지금은 이제 소형주들 그러니까 아마도 화장품 소형주와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다른 낙폭과대 종목들이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주 섹터를 짚어드렸는데 종목들은 저희가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중국이 경제 재개에 나서면 민간 소비가 살아나면서 급격하게 또 수요가 늘고 중국이 글로벌 물가 상승을 주도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 이러한 부분은 우려감을 가져야 하는 뉴스일까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따졌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유가가 뜰 거다. 이제 그 보고서가 이제 두 번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상승, 유가 상승을 점치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인도가 이제 그런 리오프닝 되면서 유가가 상승할 거다라고 예. 하고 어떤 쪽은 또 하락할 거다. 이제 증권사보다 다 이제 맞아요. 발리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거는 상승을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해서 감산을 했거든요. 네. 수요가 있다 그러면 또 증산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급망 부족과 더불어 전쟁 이슈에 의해서 상승을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푸틴은 전쟁을 멈추고 싶어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안 멈출 뿐이지 사실은 그다음 지금 현재 이제 추가적인 전쟁의 양상 확전보다는 이제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망 부족과 전쟁 이슈에 대한 거품이 꺼지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석유가 늘어난다 그러면 또 이제 증산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현재 이제 유가를 감산한다는 거죠. 자기들한테 이제 리미트를 제한하기 때문에 유가 이제 상한제를 제한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감산 이슈에 의해서 유가가 상승하는 거지. 지금 공급망의 이슈에 상승하지. 중국이 리오프닝에서 그런 뭐 인플레를 촉발할 거다. 저는 촉발한다 그러면 석유는 증산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석유 말로도 이제 리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조정 구간이거든요. 예. 원자재 또 식량난 뭐 그걸 관련해서 올랐던 것들도 점진적으로 구리 가격도 조정 거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안정화 과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투자보다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낙폭과대 종목들 IT라든가 뭐 반도체도 뭐 유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리오프닝 시계열에 맞춰서 움직이는 섹터들과 함께 또 앞으로 거시적인 흐름,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려봤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오후에 전해졌던 뉴스입니다. 이 정부에서 드론 부대 창설 뉴스가 전해졌죠. 이 국책과제의 경우에는 재료가 좀 연속성도 있을 뿐더러 힘도 강하죠. 그만큼 이 드론 부대가 놓치기가 아까운 재료인 것 같은데 얼마나 이게 좀 길게 갈 이슈일까요? 저는 뭐 어떻게 길게 간다고 생각하는 거 보면 네. 지금 본인은 길게 간다 생각하는데 저는 예. 되게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가요? 거거든요. 그 이제 사실 제이시언 시스템이 이제 요게에서 우리나라에서 드론을 만드는 회사가 사실은 우리나라 드론 부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상승했던 게 제이시언이 드론 부대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DJI 총판이라고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는 대부분 이제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고 그래서 유통회사입니다. 자기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유통회사고 이제 프로그램 회사인데 제이시언이 올라갔던 이유는 DJI 총판인데 실제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매출은 DJI 총판에서 여기서 나온 신규 상종 T3가 더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DJI 총판은 T3로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기존의 제이시언이 총판이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제이시언 시스템인데 T3라고 그래서 이제 한빛 소프트, 한빛 드론이라고 거기서 매출이 2천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 관련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드론주가 상승한 종목들이 UAM 관련주가 상승했는데 안타깝게도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회사들이 있고요. 너무 소형 회사들. 우리나라는 그래서 드론을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게끔 구분이 돼 있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소형 회사들이 재무제표 적자 나고 있는 회사들, 투자할 수 없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대부분 세계 시장의 8,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회사들이 아마도 크게 지금 당장 창설한다 그러면 그쪽 해외 제품을 쓸 거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든다 그러면 한국 항공우주에서 만들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격도 문제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원자재 드론 부대가 창설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가 될 만한 업종은 없어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모양이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기업을 이제 키우고 업종을 키우고 이렇게 비전을 발표해야 되는데 미국 북한에서 드론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대응 차원에서 급하게 만들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업종의 어떤 산업의 성장을 뭐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반영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짧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안티 드론이라고 그래서 이제 대한광통신이 이제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은 조금은 이제 5G 엮여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은 통신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광통신은 근데 약간은
상승궁, 박스권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이게 덜 알려져 있어서 추가 단기적인 매수는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매수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퍼스텍이라든가 휴니드라든가 벳셀이라든가 T3라든가 그다음에 대한광통신 한 5종목 정도는 이제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할 것 같으나 바이앤홀드 전략보다는 바이앤셀 단기적인 대응으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드론 이슈로 올라갔던 종목줄 안에서도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드론뿐만 아니라 방산주로도 네네네. 연관이 깊잖아요. 최근에 정부가 방산 장려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방산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곤 있지만 좀처럼 반등하지 못해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런 드론 이슈와 함께 방산주가 급등을 해줬습니다. 방산주에도 앞으로 온기가 좀 퍼질까요? 방산주는 사실은 퍼스텍, 휴니드는 저는 좋게 보는데 네. 실적이 되는 이제 항공 관련 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항공우주도 그렇고 LIG 넥스원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세기가 좋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산주가 좋으려면 근데 이 이슈는 뭐 하루아침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LIG 넥스나 항공우주는 지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UAM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떴는데 기본적으로 500억도 안 되는 그러니까 퍼스텍이나 휴니드는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UAM에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거의 이제 자본 잠식 전에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속성은 좀 없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항공우주라든가 LIG 넥스원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더 이런 뭐 드론 관련 제품을 만들고 투자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잘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책 사업으로 조금 UAM뿐만 아니라 드론 사업으로 좀 더 정부가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나왔던 시장의 핫 이슈 2가지 자세하게 짚어드렸고요. 이제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이 오늘 종목을 담아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내일이라도 우리가 주목해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매니저님이 골라오신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죠.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저에게 딱 필요한 종목이죠. 예. 근데 뭐 지금 미용 필요가 없으시지 않나요? 지금은 아직은 그냥 뭐 이렇게 세안만 해도 네. 될 나이가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저를 어리게 미용까지 보셨네요. 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20대 초반 아니신가요? 맞아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시총이 1,000억짜리 하이로닉인데요. 고주파 범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전에 과거에 한번 상승을 했는데 이지모라고요. 모바일 이식 장치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한때 그때 상승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모바일 이식 장치뿐만 아니라 더블로 집속 장치뿐만 아니라 이제 냉각 지방분해 레이저 RF 고주파를 활용한 미용 의료기기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회사는 이제 딱 뭐 하이로닉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성유리의 어떤 V 리프팅 관련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광고 마케팅 쪽으로 해서 이제 연예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과거에 이제 의료기기를 팔면 장비만 팔면 끝인데 지금은 어떤 거를 하냐면은 이제 그 팁 가격이라고 소모품 가격이 이제 의료기기가 왜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그 장비보다는 그게 이제 하나의 팁이 있으면 한 사람 정도 쓸 수 있는, 두 사람 정도 쓸 수 있는 팁을 팝니다. 그게 30만 원인데 그게 계속적으로 매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래시스라든가 루트로닉이라든가 제이시스 메디칼이 기본적으로 1조 2천억에서 뭐 5천억, 6천억인데 이 회사는 지금 이제 1,000억 정도의 회사 이거 시총이 좀 작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현재 매출액으로 보시면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200억 정도, 작년 2021년 매출이 200억에서 한 5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올해도 한 2천억에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50억 이상 나올 회사라고 보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상향, 바닥권에서 우상향하는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최근에 이제 기관이 4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좀 팔았지만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0억대의 의료 미용 기기 관련을 해서 V로 신규 장비뿐만 아니라 소모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올해 1분기 대비 지금 3분기가 3,000% 늘었습니다. 그래서 성유리 모델로 인해서 마케팅 활동이 늘어난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추천드렸고요.
현재 이제 매수가는 지금 8,000원에서 8,200원까지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저는 이제 12,000원까지 여기 정고점. 그 전에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14,0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에 12,000원까지 보셔도 충분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한 6,000원 정도 가지고 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